어렸을 적에 안경 어떻게 샀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안경점에 가서 원하는 안경테가 아니라 그 안경점에 있는 안경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 브랜드가 나타난 다음부터 원하는 안경테를 찾은 다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알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안경을 시력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도구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 젠틀몬스터입니다. 보통 패션 브랜드는 시즌마다 옷을 출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1년에 적으면 2번, 많으면 4번. 근데 아이웨어 브랜드, 그러니까 안경 브랜드 중에서 시즌마다 컬렉션을 내는 브랜드가 없어요. 하지만 젠틀몬스터는 패션 브랜드처럼 시즌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젠틀몬스터는 이렇게 매번 새로운 컬렉션을 내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젠틀몬스터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인데요. 젠틀몬스터를 창립한 김한국 대표와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정한 젠틀몬스터의 가치는 세상을 놀라게 하라예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적인 디자인, 그 디자인과 가치에 맞는 공간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또 올해 초에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했던 케이크가 있죠. 바로 하우스 도산에 오픈한 누데이크인데요. 사실 누데이크도 젠틀몬스터일 거예요. 젠틀몬스터가 아이웨어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젠틀몬스터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알아보기 전에 젠틀몬스터를 설립한 김한국 대표님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김한국 대표는 1981년에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2007년 현대캐피털에 입사를 해서 사내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사내 홍보 업무 중에 하나가 성공한 경영 스토리를 연재하는 거였고 이때 신입사원이던 김한국 대표는 성공하는 경영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활용한 전략들을 주로 다뤘대요. 근데 매일 성공하는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자기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김한국 대표도 대기업의 부품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작은 기업이라도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느끼게 됐고 그렇게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해인 2008년 현대캐피털을 퇴사를 하고요. 북미 지역에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작은 교육회사인 CK 글로벌 파트너스에 입사를 하게 돼요. CK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일을 하던 2010년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영어 캠프를 규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회사는 규제와 맞물리면서 어려워졌고 김한국 대표는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실을 CK 글로벌 파트너스 대표인 오재욱 대표에게 말을 했고 설득했대요. 우리의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근데 솔직히 내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대표 입장으로서 어때요? 그냥 어이없고 기분 나쁘죠? 근데 신기하게도 CK 글로벌 파트너스의 대표인 오지욱 대표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공감을 하면서 김한국 대표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김한국 대표는 정부 규제에 휘둘리지 않는 누구나 반드시 써야 하는 제품을 떠올리다가 안경을 떠올리게 됐고 안경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오재욱 대표를 설득했대요. 그리고 오재욱 대표도 안경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재욱 대표의 CK 글로벌 파트너스는 김한국 대표한테 약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 김한국 대표는 2011년 2월 젠틀몬스터의 모회사인 스눕바이를 창립하게 되고요. 2달 뒤인 2011년 4월 우리가 아는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설립돼요. 젠틀몬스터 이전의 안경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그냥 안경점에 가서 테를 고르고 바로 안경알을 맞추고 들고 나가는 형태였어요. 특별히 꼭 갖고 싶은 안경테가 아니라 그냥 가서 써보고 확인해보고 맞추고 나가는 형태. 말 그대로 안경을 나한테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안경에 나를 맞추는 소비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안경에 대한 인식은 지금처럼 그날의 룩에 따라 바뀌어 쓰는 패션 아이템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진짜 쌀과 같은 필수품이었어요. 게다가 안경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안경점과 안경테를 만드는 업체들끼리의 관계 그들만의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어서 안경점에는 기존 거래하던 안경테만 입점할 수 있었고요. 젠틀몬스터와 같은 신규 안경테 업체들은 안경점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비로도 입점할 수가 없었대요. 김한국 대표도 젠틀몬스터를 안경점에 입점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데 이때 김한국 대표는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 제품을 찾으면 안경점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고민하던 김한국 대표는
소비자들이 직접 안경을 만들어보는 행사인 비짓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유명 타투이스트 아프로와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근데 이 아프로라는 분이 류승범 씨랑 친해서 김한국 대표가 류승범한테 우리 안경 줘서 홍보 좀 시켜줘라고 계속해서 졸랐는데, 아프로가 김한국 대표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솔직히 안 예뻐서 권유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덴틀몬스터 제품들 진짜 안 예뻐요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김한국 대표는 아무리 대단한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회사를 알려도 본질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김한국 대표는 바로 마케팅 홍보 예산을 모두 디자인 개발로 돌려서 이전과 다르게 제품 자체에 힘을 싣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독서를 했던 타투이스트와 콜라보한 제품들이 출시하게 되는데, 이게 예쁘다 보니까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안경점들이 역으로 젠틀몬스터의 납품을 부탁하기 시작했대요. 소비자들이 젠틀몬스터가 만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안경을 보고 안경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아, 안경테가 패션 아이템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젠틀몬스터가 안경점의 생태계와 안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패션 브랜드들은 자기 자신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싶어 하잖아요. 강남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루이비통이나 버버리처럼요. 근데 반대로 안경업체는 안경점에 입점하려고만 하지 그 누구도 매장을 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젠틀몬스터는 2013년 한국에서 안경업체 최초로 쇼룸 매장을 오픈해요. 이게 젠틀몬스터 스스로가 안경회사가 아닌 패션회사, 즉 우리가 자기만족, 패션을 위해서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떤 가방을 멜지 고민하는 것처럼 안경도 패션을 위해서 고민하는 아이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젠틀몬스터는 매장을 여는 게 당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쇼룸을 오픈한 2013년 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전지현님이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젠틀몬스터는 이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벌그대의 인기는 진짜 미쳤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좋았는데요. 벌그대에서 치킨에 맥주, 치맥을 먹으니까 중국에서 치맥이 유행하고, 전지현이 입은 옷들은 전부 품절이 되고 진짜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때 딱 전지현님이 벌그대에서 젠틀몬스터의 DDD 제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가 천송이 선글라스라고 유명해지고, 덩달아서 젠틀몬스터까지 유명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때 젠틀몬스터가 도대체 전지현한테 얼마 준 거냐, 회사를 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준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전지현 씨 코디네이터한테 보내줬고 제품이 예뻐서 그냥 사용하신 거래요. 그래서 김한국 대표님은 진짜로 쓸 줄 몰랐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된 건 진짜 행운이다 라고 했어요. 디자인에 집중한 보람이 있죠. 이렇게 전지현님의 덕을 본 젠틀몬스터는 한국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성장을 하면서 2014년 4월에 홍대에 두 번째 쇼룸을 개장하게 되는데, 이때 퀀텀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퀀텀 프로젝트가 젠틀몬스터의 가치, 세상을 놀라게 하라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퀀텀 프로젝트는 25일에 한 번씩 쇼룸의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옷과는 달리 안경과 선글라스는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와 같은 크기의 매장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되게 공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한국 대표는 젠틀몬스터의 매장이 일반적인 매장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나 들어오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장소, 명품 브랜드처럼 확실한 컨셉과 고급스럽고 신기한 건축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소, 단순 안경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공간에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목욕탕을 테마로 한 쇼룸, 세탁소를 테마로 한 쇼룸, 회전 목마를 테마로 한 쇼룸을 만들어내면서 젠틀몬스터의 이미지를 단순한 아이웨어 브랜드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브랜드,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공간 마케팅을 통해서 젠틀몬스터의 가치를 알린 거죠. 퀀텀 프로젝트에서 공간 마케팅의 힘을 느낀 젠틀몬스터는 2014년 9월 세계 3대 광학 박람회 중 하나인 필모 파리스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창의적인 공간 디자인을 했고, 이게 이모극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피아트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인디펜던트 대표가 직접 젠틀몬스터에 찾아와서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말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던 젠틀몬스터는 2016년 뉴욕 소호에 첫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2017년에 한 회사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인 LVMH의 자회사 엘 커터튼이었어요. 엘 커터튼은 젠틀몬스터의 모회사인 스눕바이에 약 70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렇게 스눕바이는 사명을 II 컴바인드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과 사업 다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II 컴바인드는 같은 해 9월 별도 법인인 II 컴바인드 2를 설립해서 화장품 브랜드 템버린즈를 발표하고요. 1년 뒤인 2018년 디저트 브랜드인 누데이크를 결성하고 이듬해 12월 중국 최고의 명품 백화점 SKP에 처음으로 누데이크를 보여줘요. 그리고 2021년 2월 24일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을 오픈하면서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누데이크를 한 장소에서 모두 선보이게 됐어요. 참고로 II 컴바인드의 I는 각각 상상력, 이미징과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말한다고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만 독특한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2011년 런칭한 다음부터 안경은 패션 아이템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준 젠틀몬스터,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템버린즈와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이 세 브랜드의 모회사인 II 컴바인드의 매출은 얼마일까요? 사람인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은 1661억 원, 2018년 매출액은 1794억 원, 2019년 매출액은 2319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약 50% 줄어든 1434억 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인데요. 젠틀몬스터의 영업이익은 2017년 500억, 2018년 478억, 2019년 630억, 2020년 132억 원이에요. 이걸 왜 주목해야 하냐면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2020년 우영미의 모회사인 솔리드의 매출이 약 55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2억 원이거든요. 영업이익이 6%예요. 근데 II 컴바인드의 영업이익은 2017년에는 30%, 2018년, 2019년에는 27%,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2020년도 9%예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엄청 높죠? II 컴바인드가 운영하는 브랜드들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누데이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경, 화장품, 빵을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원가가 낮고 자체 공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급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패션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웨어는 패션이다라는 가치를 심어주고 여타 다른 브랜드들이 매장 공간을 판매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공간을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젠틀몬스터. 앞으로 젠틀몬스터가 어떻게 더 커갈지, 밴디, 알렉산더 왕, 화웨이 등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한 젠틀몬스터가 얼마나 또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이쁘지 젠틀몬스터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